사람들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이동합니다.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건물에 갇힌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지난 5일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주의 오르스크 일대 우랄강 댐 두 곳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해 최소 10,000채가 넘는 집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국은 홍수 피해 규모가 210억 루블, 3,0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날 오르스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사인이 홍수 상황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당국은 침수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해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Не хотела уезжать. Думаю, уже возраст не поеду. А вот уговорили меня. 지금까지 6,000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한 가운데 당국은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곳의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렌부르크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Если сотрудники МЧС,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проводят оповещения, нужно своевременно реагировать на эти оповещения и покидать жилье, потому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существует опасность. 이번에 붕괴된 댐은 10년 전인 2014년 완공됐습니다. 지난 7일 우랄강 오르스크 지역 수위는 9.6m에 달했는데 오는 10일쯤 최고 수위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жителям прислушаться к советам сотрудников МЧС и все-таки покинуть опасную зону, потому что сейчас вода постепенно прибывает 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а будет прибывать еще дальнее. 당국은 홍수는 오는 20일 이후에나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댐 운영상의 안전규칙 위반과 과실 등 2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폐사한 가축들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홍수를 피하지 못한 8천여 마리의 양과 소, 염소 등입니다. 마을들이 물바다가 되면서 카자흐스탄의 17개 주 가운데 8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랄강의 범람으로 러시아 남부 지역이 쑥대밭이 된 데 이어 인접국인 카자흐스탄까지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4,000채가량의 주택이 침수됐으며 주민 9만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Проводятся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эвакуации населения, также по защите объектов и жилых домов. 우랄강 범람 소식에 피해 예상 지역에 임시뚝을 쌓았지만 홍수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Я здесь в этом поселке прожил больше 40 лет. И вот, например, для меня это первое такое потопление, очень масштабное. Вообще, для нас, для поселка это стресс, конечно.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겨울 동안 쌓였던 우랄 산맥의 눈과 얼음이 한꺼번에 녹으면서 수량이 급증했습니다. This year we had a very considerable accumulation of snow over winter and that rapid spring warming when temperature went from sub-zero to something like 17-18 degrees and snow melted very quickly. 여기에 집중 호우까지 겹치면서 8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됐습니다. 당국은 물이 카스피해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농업용 수용 댐들을 폭파해 막힌 수로를 열었습니다. 또 피해 농민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수위가 오는 20일 이후에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 섬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밤 남 술라웨시주 타나 토라자군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진흙과 바위 등이 2개 마을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9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악천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한 주 내내 폭우가 내려 산 경사면에 위치한 주거 지역 토양이 침식돼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에서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다닙니다. 쇼핑몰과 주택에도 물이 찼고 거리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두바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It's rain hugely in Dubai, you know. The climatic change, I don't know. I am from 10 years here, but it's the first time I see in the history of UAE how the rain come with too much. 현지 시간 16일 두바이 전역에는 12시간 동안 거의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소 두바이에서 1년 동안 관측되는 강우량에 해당합니다. 폭우로 인해 곳곳에선 산사태가 발생했고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평소 강수량이 적어 폭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폭우로 두바이 공항이 침수되면서 수십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There are hundreds and thousands of other passengers just like me in this airport who have been waiting for 10 hours, 16 hours, some even for 24 to 30 hours. 이번 폭우가 두바이 지역의 인공강우 탓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기상학자들은 폭우의 원인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강우가 두바이 일대 전체를 침수시킬 만한 비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바이의 이례적인 폭우는 현재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 오만만으로 이동 중인 폭풍 전선과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typically my understanding for this region is that there's really extended periods of dry spells and then this kind of irregular heavy rainfall, and that this event was extremely rare. 고온 건조한 사막 지역에 이런 폭우가 내린 것은 결국 기후변화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동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인도에서 화학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자연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력이 강해져 땅도 농작물도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에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다는데요. 윤서영 월드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는 지난해 사이클론 미차옹이 핥히고 지나가면서 60만 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폭우와 홍수를 무사히 넘긴 곳이 있습니다. 자연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들입니다. ఈ నేచురల్ ఫార్మింగ్ చేయడం వల్ల వేరు వ్యవస్థ బాగా భూమిలోకి వచ్చి పంట బలంగా ఉండి తుఫానుకు కూడా ఎలాంటి దెబ్బ తినకుండా నిలబడింది. మాకు నీళ్లు ఎక్కువైనా కూడా కొద్ది రోజుల్లోనే పీల్చుకుపోయినాయి. ఆ పక్క చాలల్లో నీళ్లు వారం 10 రోజులు 15 రోజులు ఉండడం జరిగింది. 자연농업은 비료나 살충제 등 화학성분 대신 소의 분뇨나 님입, 녹두가루 등 친환경 물질을 사용합니다. 또 단일 작물이 아닌 다양한 작물을 경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력이 강해지고 농작물도 튼튼하게 자라 홍수나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후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న్యాచురల్ ఫార్మింగ్ వల్ల ఏంటంటే ఒక మెయిన్ కాన్సెప్ట్ సాయిల్ హెల్త్ కాన్సెప్ట్. ఈ సాయిల్ హెల్త్ అనేది న్యాచురల్ ఫార్మింగ్లో ఎక్కువ డైవర్సిటీ ఆఫ్ క్రాప్స్. 하지만 여러 연구와 실험이 자연농업의 장점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농법을 바꾸는 농민은 많지 않습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농민들로서는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당장의 수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안드라프라데시주가 2016년부터 지원 사업을 진행하자 7만 5천 명의 농부가 자연농업으로 전환했습니다. The success to achieve this many number of farmers is mainly due to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institute named Raitu Sadhikara Samstha by the government of Andhra Pradesh. 연방정부는 자연농업을 장려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전국적으로 100만 에이커 규모의 경작지가 자연농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대다수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연농업에 회의적이라며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